원래는 파월이 이미 서너 달 전부터 예고하고 있던 거를 자신 있게 또 한 번 얘기했을 뿐이고, 경제 위기성 이벤트들이 많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괜히 9월 달이 안 좋은 게 괜히 그런 건 아니더라 하는 걸. 근데 그 반등이 나온 고점이 그 전날 대충의 평균점보다 낮아요. 뽀록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주부터는 좀 방향성이 바뀔 거라고. 네,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마지막 금요일, 더군다나 그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미국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도 안 좋았고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었죠. 무서웠고 네, 공포에 빠지신 분들 많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략 후강 잘 마무리된 걸로 봐야겠죠. 오늘 지수상으로는 양봉 흐름이 나왔으니까요. 아침에 약간 좀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미국 시장이 이틀 정도 급락을 했고, 파월이 얘기했던 긴축의 연장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좀 짓누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반응은 좀 신경질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아마 조금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던지신 분들 이후에 시장이 오히려 좀 급속하게 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고, 조금 이제 수급상으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좀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FOMC 회의 결과 뭐죠? 그러니까 higher and 뭐 longer 뭐 이 단어 네. 더 높이 좀 더 길게. 근데 그거 우리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시장이 나쁘게 미국서부터 반응을 했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6월 달 정도부터 저는 생각이 나는데, 사실 파월이 얘기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재탕으로 얘기한 것뿐인데, 시장에선 항상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경제지표 일부가 유가와는 다르게 조금 부진한 것들도 있다 보니까 파월이 봄쯤이나 6월 달에 연내 한번 올린다고 했던 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었고요. 최근 있었던 FOMC 전까지 그 페드워치 확률을 보면 당연히 9월 달은 99% 동결이었고,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대 이상 동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월이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진 격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파월이 이미 서너 달 전부터 예고하고 있던 거를 자신 있게 또 한 번 얘기했을 뿐이고, 항상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의 기초는 나 데이터 보고 얘기할 건데, 이 최근에 CPI나 그 PMI 이런 것들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연준이 할 일이 있다, 남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 역할이 없어지면 자기네들이 할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역할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파월 입장에서는 뭔가 완화되는 메시지를 주면 지금 유가도 그렇고 아직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낮은 상태가 아닌데 계속해서 뭔가 시장에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매파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그게 나오니까 또 다들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작년 5월 달에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CPI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예상치를 왜 저렇게 못 맞추지, 이제 이런 시각이 있을 때마다 파월이 굉장히 좀, 작년 5월 달에는 심지어 저런 말을 썼죠. 경제에 고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가 상당히 올라갈 건데 대비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사실 알고 보면 이번에 해석을 매파적 동결이라는 표현으로 쓰던데, 동결은 시켰는데 11월 달에는 올릴 가능성 무지 높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띄워놓고 나니까 시장이 잔뜩 기대했던 연내 동결, 그리고 내년도는 심지어 이제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됐던 건 연내 한 번 올린다 이거보다도 그 뒤에 붙었던 내년도에 점도표 하향 부분이 반으로 깎인 부분, 4번을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으나 2번으로 줄인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더 큰 거죠.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조금 그래도 그래 일시적 파장에 불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거 뭐지라고 하면서 불안해했던 게 외국인의 매도가 특히 네. 선물 중심으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더 막 쫄린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또 특수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선물로다가 흔히 말하는 웹도독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이 최근에 단적으로 보면 수급적으로 좀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주면 한 6년 만에 최대 그 장기 연휴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미국 거래일로 보면 5거래일을 넘어뛰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한국 시장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6일 연휴가 되는데 그 안에 4거래일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미국 시장은 5거래일을 그냥 우리가 앉은 채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들이 최근에 수급 공백을 좀 만들고 있는 데다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1일과 22일에 있었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이지만 시장에 자금이 그쪽으로 쏠린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첫날 기준으로 3조 5천억이 들어왔고 보통 그 정도급 들어오면 둘째 날은 5배에서 10배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옛날에 그 LG 엔솔은 110조가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은 그 급은 아니더라도 제 생각 한 2, 30조면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일시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본장은 납두고 저쪽으로 가서 쏠리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빈집털이 하는 식이죠. 선물 가지고 때려가지고 완전히 시장 한번 흔들리게 만드는데 그걸 받칠 만한 세력이 순간적으로 공백을 맞게 되니까 지수가 어이쿠 이러고서 쉽게 밀리는 그런 형국인데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다시 환불 들어오고 이러면은 쉽게 장난 못 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예, 이번 제가 생각하기에 선물 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후반까지가 한 일주일 잘 놀았다고 생각하고요. 선물 움직임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잦아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외국인이 물론 어떤 현물에서도 현물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선물과 함께 네. 이제 하방으로 완전히 이 포지션을 그러니까 증시를 예상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9월 달이라고 하는 그 월별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연휴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제 3일하고 9월과 10월이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 기간이 이제 연휴로 다 쌓이게 되는데 그 기간에 사실 우리나라랑 중국을 빼놓고는 전 세계 증시가 다 하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 예상 나왔던 9월 달 장세가 별로다? 아니면 9월 달은 왜 유니크하게 국제적인 어떤 그 경제 위기성 이벤트들이 많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대표님도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미국이 셧다운을 다시 갖다가 붙이는 상황이거든요. 9월 말까지 안 하면 10월부로 미국 정부 또 셧다운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런 것까지 끄집어내다가 이제 9월 위기론이라고 하는 그 워딩에 상황을 맞춰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일단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남은 며칠 동안에 얼마나 갑자기 파국이 나가지고 위기급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밀어볼 수는 있으나 9월 말이 될수록 제 생각에는 10월부터 봄까지의 상황은 제가 여러 번 좀 가끔 말씀을 드린 대로 좋아질 건데 지금 안 좋아지는 가장 극단적인 수준까지 밀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파국으로 갈 거니까 빨리 도망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발권력이 있으면 등에다가 현금 들고 나서 맨날 사면 좋은데 어떻게든 올라갈 장이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최소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어떤 뜻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제가 외람되지만 지난번 바로 전 출연 때 추석 전까지 장이 좀 별로일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과연 듣고 싶었던 얘기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조금 우려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얘기는 뭔가 희망적이고 좋아질 거고 이런 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공교롭게 또 그 방송 나간 다음에 한 이틀 또 세게 오르다 보니까 에이 저것도 틀렸네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보니까 또 순간적으로 2,500도 무너지기도 했고요. 네. 어찌됐든 이 9월 하순에 뭐 시장 뷰는 괜히 9월 달이 뭐 수익률상으로 40년 통계, 20년 통계를 내봐도 안 좋은 게 괜히 그런 건 아니더라 하는 걸 한번 느끼는 후반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아침에 다들 미리 현금화를 좀 해놓을 걸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 개파락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지금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하자 하더라도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쨌든 바닥에서 이제 좀 어쨌든 정강후약이 됐습니다. 네.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가야 될 때인가요? 오늘 일단 한시름 조금 놨으니까 제가 약간은 편안한 얼굴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지수가 미끄러지기 전 뭐 긴가민가 할 때 팔어 말어 할 때 사실 거의 제가 확률로 보면 파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항상 내려 꽂기 시작하면 그때 생기는 생각이 야, 이 내려 꽂았으니까 반등 줄 때 팔아야지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 반등이 나온 고점이 그 전날 대충의 평균점보다 낮아요. 그 전날 파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사실. 뭐 그저께 장세도 사실 내려갔다가 거의 보합선으로 올려놓고 그렇죠. 끝났는데 그날 파신 게 오늘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지수보다는 높은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니까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결론이 안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진 않는데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는 좀 불확실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징조나 느낌이나 뭐 흔히 말해서 우리 감이라고도 얘기하죠. 좀 쎄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선제적으로 미리 팔아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다만 어떤가요? 지금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기준으로도 9월 마지막 주 이제 거래일상으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계속 뭐 저만의 희망 고민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제가 한 3, 40년 겪어보니까 긴 장기 연휴 이후와 이전이 사뭇 다른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이 뭐 물론 연초부터 뭐 7월까지는 괜찮은 장이었지만 바로 연휴 전을 생각해 보면 비교적 그래도 조정받은 장이고 좀 안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서 아마 보란 듯이 그 연휴가 좀 불확실한 면이 당연히 부담이 되시겠으나 10월 초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는 다시 정상 궤도의 움직임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요. 사람의 시각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변수는 똑같아요. 그 보는 해석의 문제일 뿐인데 9월 달은 뭐 그야말로 사람들이 집단 체면에 걸려서 좋은 것도 안 좋게 해석하는 면들로 많이 굳혀졌던 것 뿐이죠. 10월 달엔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시장을 앞두고 우리가 주식을 굳이 팔아서 내가 먼저 엑시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10월 달 되면 긍정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10월 하순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것 때문에 좀 10월부터 미리 이렇게 파는 이제까지 많이 오른 종목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하방 압력이 좀 세지 않겠냐, 매물이는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대주주 양도세는 사실 해마다 이렇게 걱정. 물론 작년은 구조적으로 빠졌던 해니까 그런 이슈까지 합쳐져서 아마 가공할 좀 공포 상황을 만든 것 같긴 한데요. 와, 대주주 양도세 사실 그냥 아주 평범한 분들한테는 늘상 그런 거 이제 별로 뭐 기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양도세 해당되시는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길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제 이렇게들 사실 하고
뭐 정부에서도 뭐 양도세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마다 거의 유예시키거나 연장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 양도세 이슈도 걱정하시는 것만큼 시장에 폐해를 만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10월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을 그냥 들고 가야 될 때다. 10월 시장을 10월도 이제 거래일수를 보면 초반에 약간 연휴가 있지만 뭐 한 16일, 17일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날수로 봤을 때 뭐 달이 바뀌고 연휴가 끝났으니 이제 요이 땅 이러고서 첫날부터 달릴 것 같지는 않아요. 며칠 좀 탐색을 하겠죠. 또 그동안 누적됐던 해외 변수들 같은 거 해석하는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기간으로 보면 오히려 지수의 탄력과 이런 것들은 10월 중순 이후에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월이 사실 처음부터 달려야 뭐 좋은 건 아니고 어쨌든 월별 어떤 봉을 만들다 이럴 때는 처음은 조금 주춤거리거나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도 봉이 두터워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10월 하순에 의미 있는 봉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환율이 어쨌건 뭐 오늘은 약간 좀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1330원, 40원대 높은 환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언제 사줄까? 외국인이 사줘야 우리가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또 올라가면서 지수도 올라가고 투심도 좀 살아나고. 네. 근데 이제까지는 계속 뭐 선물 중심으로 해서 매도만 나오다 보니까 네. 언제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바로 뽀록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주부터는 좀 방향성이 바뀔 거라고. 저기 썸네일 제목 이걸로 해. 다음 주부터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 한번 세게 한번 반응을 볼까요?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뭐 개인적인 이제 뭐 의견이니까 유가라든가 이 환율 부분이 네. 저는 흔히 말하는 어떤 뭐 박스권이라고 하면 상단, 뭐 어떤 벽이라고 하면 마지노선 거의 같다고 봐요. 물론 오늘 기사 중에 일부 뭐 JP모건 같은 데서 유가가 뭐 120불 가면 인플레가 6%대로 다시 올라간다. 뭐 이런 사실 극도의 아주 심각한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유가가 한 80불대 있을 때도 95불, 100불 간다는 얘기가 한두 달 전부터 있었는데 그 정도만큼 됐는데 여기서 그러면 꼭 늘 더 이상 불러대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유가의 궤적은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6, 70불 있다가 한 7, 80불 되니까 100불 부르고 또 100불에 근접하면 100, 뭐 3, 40불가 거의 그때가 꼭지였던 것 같고요. 반대로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팬데믹 때 보면 뭐 마이너스 유가도 있었지만 그렇죠. 마이너스로 뭐 몇 년 간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사실 그때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그 유가가 바닥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진짜 뭐 우리 그 경제 이 투자를 다루는 인생에선 3, 40년 몸담고 봐서 사이클상으로 뭐 최악의 상황을 한 세네 번 봤다고 치면은 이게 진짜 지금 그런 사이클이야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극단의 어떤 상황들 물론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 2월에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유가 130불 넘었었죠. 역사적으로 100불 넘었던 게 한 4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정도 부분까지 갈까 말까 하다가 말 정도라고 생각 들고 사실 이게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느 쪽에서는 경기 침체로 갈 거기 때문에 우려라면서도 사우디랑 러시아가 감산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유가가 무진장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사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번에 사우디 러시아에 이어 뭐 거기에 이제 리비아라든가 이런 이제 그 산유국의 조금 아픔들이 더해지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게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유가가 올랐을 뿐이지 아니 뭐 중국 경제 지금 망하기일보 직전이라고 많이 떠들면서도 기름을 제일 많이 쓰는 중국이 많이 쓸 거라고 기름이 또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관점에서 보시고 계시는 건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돌을 하면 결국은 그 중간 라인에서 뭐
힘겨루기가 있는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환율이 1,400원을 넘을 거다. 유가가 120불을 넘을 거다. 예, 또 얼마 있다가 포록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험한 수준인데라고는 하는 거에 거의 다 맞닿아 있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아까 우리 외국인 도대체 언제 살까요? 환율이 극상의 위치까지 가서 우리 더 이상 원화가 빠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날부터 사겠죠. 애들은 그때부터 사야 환차익도 먹고 뭐 환이 다시 강해지면 예,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갈 거고 이렇게 양빵을 노리는 양빵이란 말 써도 괜찮은 거죠? 이미 다 써놓고 뭐.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는 이게 항상 이 포인트가 좀 애매한 게 네. 작년 5월 달에 유가가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증시는 그 후로도 작년 말까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유가가 네. 워낙 높이 셌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때는 유가 상승과 함께 시장이 아주 정말 폭망했던 거는 또 금리 인상이라는 엄청난 네. 이 파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 이번에 유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금리는 이제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 더 하냐 마냐 가지고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니까. 뭐 아무리 지금 파월이라고 하더라도 2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한 번이라고 최대한 이제 용인해 주자라는. 그러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상승한다고 해서 작년처럼 이렇게 유가로 인한 두려움으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게 시장이 밀릴까에 대한 고민. 대표님 생각하고 저랑 똑같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렇게 안 밀릴 것 같은데 9월이라는 이 어떤 월별의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매년 9월이 위태로웠던 건 아닙니다. 근데 10년 간격으로 한번 세게 맞았던 9월이 있거든요. 리먼 사태 뭐 이런 것들이 항상 9월에 있어서 9월에 그 최악의 수익률들이 평균값으로 들어가니까 그 통계치 보면 9월 달이 유독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거마저도 뭐 10년쯤에 한번 나오는 어떤 빅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값을 잡아먹는 효과일 뿐이지 통상적인 9월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억누르는 여러 가지 그 악재들에 대한 우리의 그 공포심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백척간도 어디 올라가 가지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요? 뭐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뭐 크게 문제 없는데 이걸 만방의 사람들이 다 들으면 좋은데 8.15 머니톡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네. 진심이 좀 전해져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왜 영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정도로 과도하게 바이코리아. 저평가돼 있을 상황이 아닌데 너무들 한다는데 뭐 2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시장 이 정도까지 해서 무너지는 장 아닌데 사람들이 막판에 그 9월 위기라는 그 워딩 자체를 한번 강조하고 싶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국 이 현실에서 그 시간대에 머무르시면 괴롭죠. 올라가는 종목 한 3,400개 내려가는 게 2,000개씩 나오는 장이 며칠씩 계속되면 잔고도 줄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근데 그런 거 몇 년 상황으로 보면 계속 반복됐던 거고 그렇게 사람들 못 살게 굴고 결국 시장에서 굴복하게 만들어서 나가게 만든 다음에 결국 또 시장 바닥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AI 반도체 얘기하고 로봇 얘기하고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하면서 시장 또 끌어올리는데 인색하지 않을 시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고비만 조금 뭐 인내하시면서 넘기시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